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식으로라면 그때까지 공부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축적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법을 뭐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야? 참 허무하고 허탈하게 나가버렸다. 삿갓을 쓰고는, 큰 삿갓을 쓰고는 나가버렸다. 여기에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느낌이,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뭐가, 뭐 그런 느낌이라도 없으세요? 네, 지금부터 2023년 11월 5일 완등록 43회 시작하겠습니다. 20 삿갓 속의 세계. 황벽이 어느 날 외출할 때에 남전이 말했다. 이렇게 커다란 몸집에 조금 큰 삿갓을 썼군요. 황벽이 말했다.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이 속에 있습니다. 남전이 말했다. 왕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벽은 삿갓을 쓰고는 곧 나가버렸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삿갓 속에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분별 이전 자리에서 그 분별 이전 자리에 있는 뭐 그런 얘기죠. 뭐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삿갓이 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다, 또는 뭐 삼천대천 세계가 이 속에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또 마지막에 황벽선사가 삿갓을 쓰고 나가버린 것은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걸 안다면 그거는 틀린 공부다 이겁니다.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계속 그런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다. 이거 왜 이래 됐다. 왜 이렇게 했다. 이건 어떤 의미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알면,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죠. 그죠? 알면.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냥 이렇게 이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내용은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읽고 있는 거죠. 읽고 있는 내용은 생각 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걸까요? 그게 살아있는 건가요?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 속의 내용, 생각의 내용, 거기에 뭔가 뭐 중요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생각해서 뭐 잘 아는 사람을 보면, 공부가 많이 됐나 보다. 지금 이 공부를, 선 공부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 또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던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짜로 살아있는 건지. 물론 살아있다고 해도 또 살아있다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에 또 살아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망상을 망상인 줄 모르고 망상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망상인 줄 모르고 그게 공부인 줄 하고 있는, 공부인 줄로 알고 하고 있는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다라는 표현도 그 약으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또 그 내용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용에 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면. 근데 그러니까 그냥 방편으로 말하자면 방편이란 건 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에도 의미 두지 마시고, 어쨌든 끄집어내자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배국어라는 방편을 쓰셨듯이 그 배국어에 해당되는 것도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배국어에 해당되는 뭔가가. 불타는 집 속에 놀다가 그게 그 집이 불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놀다가 보면 다 죽으니까 끄집어내려고 배국어라는 방편을 쓰셨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뭐 살아있다 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뭐 이런 뭐 생명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그걸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방편으로 그것조차 살아있다는 것조차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생각 속의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생각하는 내용,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온통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속아서 전부 생각에 속아서 생각에.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게 도다. 그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뭐 뭔가가 느껴져야 도가 아니고 뭐 눈 감고 앉아 있으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 그런 게 도, 그런 걸 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배고플 때 먹고 졸리면 자는 게 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도 왜 그 말을 그 깨달은 스승님들이 해주시는 말을 안 듣고 특별한 도를 끝없이 자꾸 찾고 있는지, 자기 생각에는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 그런 특별한 게 도인 것 같아. 그러니 이 조사들의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다 제멋대로들 하고 있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안 들으면 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니 답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답이 안 나온다고도 공부가 빨리 안 된다고도 막 그러죠 사람들이. 황벽이 어느 날 외출할 때 남전이 말했다. 이렇게 커다란 몸집에 조금 큰 삿갓을 썼군요.
황벽이 말했다.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이 속에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면은 뭐 여러분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착 돌아갈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거는 삼천대천 세계가 여기에 있지. 이렇게. 그거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삼천대천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말에 속아서 그렇지 스님 일체가 여기서 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망상이라고요. 그건 그냥 분별심에 지나지 않는다. 아르말이라는 것은 알을 말합니다. 알매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가 본문을 알아듣는다고 하고 계시면 공부는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됩니다. 헛바퀴만 계속 돕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이 속에 있습니다. 남전이 말했다. 왕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왕노사는 남전 스님이죠. 왕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벽은 삿갓을 쓰고는 곧 나가버렸다.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재밌겠죠. 또는 순간적으로 이게 이해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지금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들. 들은 분들은 다 망상 속에 있는 겁니다. 알아들은 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듣는다는 뭐예요? 이해했다는 거거든.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꿈속에서 못 나온다 이거죠. 꿈속에서. 그러면 또 뭐 순간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도 망상이다. 순간순간 이 자리에 있는다. 이것도 망상이다. 또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자신 있는 분들 말씀해 보세요. 자신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자리라고 하는 망상 놓으시고 이것뿐이라고 하는 망상 놓으시고 그것 다 여러분들한테 알무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알무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꽃을 피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분별심 속에서 용꽃이 펴야 되는데 그러려고 안 하고 뭘 하냐. 우리는 따라쟁이들이 돼가지고 왜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서 그래. 우리가 그런 교육 속에 그런 교육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맞는 줄 알고 그거는 따라가는 거는 이 공부에 있어서는 죽은 겁니다. 죽은 거. 그러니까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에요, 아니에요? 조화가 꽃이에요,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잖아요. 꽃 모양의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되려고 하고 뭐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펴야 돼. 안 피면 아무리 아름다운 조화 연꽃도 못생기고 삐뚤삐뚤하게 핀 생화 연꽃보다 못하죠. 그건 꽃이 아니니까. 조화는 꽃이 아니니까. 조화를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기 때문에 조화를 생화 비슷하게 만들어서 두면 어떨 때는 그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빨리 안 시들게 시들지 않고 계속 보기 위해서 생화처럼 보이는 꽃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공부 시간에 하는 얘기는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많이 보면은요, 뭐가 되려고 하느냐.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로 살아난다 이러면 또, 내가 나로 뭐 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나로서 뭐 또 이런 엉뚱한 또 발상을 하기 때문에 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쳐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쳐주기만. 빼앗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 말을 했다 하면 전부 그렇게 들은 말 내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들은 말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내용 있는 본문은 독이에요, 독.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뭔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또 뭔가 말을 하면 그거를 또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거를 그렇게 따라가고 그런데 나만 따라가면 아상에 빠져 있고 아상에 안 빠져 있으면 남 따라가고 웃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많이 인정이 되시나 보네요.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은 전부 조화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밥 한 숟가락을 먹지 못한다면 먹는 흉내만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실제로 먹고 있는지 먹는 흉내를 내고 있는지 본인들은 모른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먹는 흉내를 내고 있어도 먹고 있다고 전부 착각할 수밖에 없다. 조화인데도 자기가 생화로 피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 항상 우리가 조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 따라서 남이 가르쳐 주는 거 배우고 나보다 더 잘 모르는 사람 앞에는 좀 아는 것 같고 잘난 척하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앞에는 아는 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 알의 의미를 두고 살아왔어요. 어디까지가 알미예요? 보이는 거 보고 저건 빨간색이다, 저건 노란색이다, 저건 파란색이다 하는 것도 알미죠. 그러니까 저건 사람이다, 저건 뭐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뭐 내 마음은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전부 다 알미예요. 알. 지금 한번 보세요. 그게 알미인지 아닌지. 그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한데 알에 빠져 있으면 그게 암 같지가 않고 그게 실제 같고 그게 진실 같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존재 같고 그죠? 알에 빠져 있으면 뭐 항상 자 삼천, 세천, 대천세계가 모두 이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죠? 그런 식의 죽은 대답들을 하신다 이거예요. 다 대답들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그럼 그거는 여기 오셔도 한번 살아나지도 못하고 또 집에를 또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은 이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은 목숨이라 죽은 사람들이라 살아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뭐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왕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벽은 삿갓을 쓰고는 곧장 나가버렸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면 또 각자 대답들 하시겠죠? 어느 정도? 그것도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런 대답을 하시라고 황벽선사는 왜 삿갓을 쓰고 나가버렸을까요? 이건 뭐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죽은 대답하시라고 묻는 게 아니거든. 그런 대답하시라고 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누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나 보려고 묻는 건데 전부 다 그냥 뭐 이래서요 저랬어요 이런 대답하죠.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고 어디에서도 그렇게 교육받았고 지금까지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죠? 대답 안 하겠다 이거지. 저하고 소통이 되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응? 그냥 강의 들으러 오셨어요? 그럼 집에서 그놈의 유튜브인가 뭔투브인가 그거 들으면 되지. 자기 보고 싶을 때 누워가지고. 근데 소통이 그러니까 통하려고 오셨잖아. 통하려고. 안 그런가요? 네. 그런데 왜 그냥 나는 그냥 앉아서 강의 듣겠다. 법문이 아니야. 법은 서로 통해야 법이지. 그냥 강의 듣겠다는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왜? 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앉아서 한 사람이 앞에서 강사로서 강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서 듣고 그런 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왜 앉아 계시느냐. 그러면 여기 오신 보람이 없잖아요. 죽은 대답. 네? 죽은 대답이요. 죽은 대답일까봐? 그러면 이제 맞는 거 하겠다 이거죠? 난 틀리고 싶지 않다. 맞는 거. 그러니까 공부가 본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입 뗐다 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니까 입을 안 뗀다 이거지. 그죠? 그렇게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좋은 소리 해주는 데 가야지. 벌써 우물쭈물했다 하면 죽은 거예요. 대답하는데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했다 하면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생각 속에서 답을 찾아낸다. 뭐 틀린 대답할까봐 이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다. 살아나려는 열렬한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 말로만 안 그래요, 스님 이러는데 뭘 안 그래요? 그렇다는 게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그렇다 하면 거기서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그 말조차도 안 들으니 그 자기가 살아있는 걸 그렇게 못 믿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세수하고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게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들 작아요? 떠들 때는 엄청 목소리 크던데. 아침 먹었어요. 그거 뭐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법문 시간에 이런 말을 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렇게 살아나려는 열의가 그렇게 적으세요? 기회인데. 또 뭐 하셨어요? 저 드레칭했습니다. 또 밥 해놓고 밥을 못 먹고 왔어요. 또 운전하고 왔습니다. 또 했어요. 계속 해보세요 또. 화장도 했어요. 올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아날 열의가 없는 분들. 아침 먹었습니다.
네, 장가 가니까 좋아요. 좋으세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며칠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좋아요. 축하합니다. 보세요, 만성법원님. 보세요. 보세요. 내가 물으니 그냥 대답하고 그냥 쓱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이것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정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게 자기가 그냥 대답이 툭 나오죠. 그리고 또 웃음이 턱 나왔죠. 네. 지금 그것을 이렇게 아무 것에도 걸림없이 이렇게 아무 것에도 걸림없는 작용을 사사무예라 하잖아. 사사무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만성법원님? 사사무예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절에도 많이 다녔을 때문에 아직까지 그 뜻도 몰라. 아무튼 아무 걸림 없이 그냥 자기가 웃음이 자기도 모르게 턱 나오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가 있던가 뭐 있어요?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죠. 자기 웃음 나오는 걸 방해하나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 세태가 자기 웃음을 방해하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하나요? 무엇이 방해할 수 있나요? 그냥 아무 시간과 공간에 걸림 없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침에 저 아침 먹었어요 하는 거 봐요. 한번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양하시고 뭐 하고 뭐 밥 해놓고 못 먹고 왔다는 분도 계시고 뭐 기차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기차 타고 올 때에 좀 늦게 도착하면 기차를 못 타죠. 떠나버리지. 근데 제 시간에 도착하면 기차를 타고 근데 제 시간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든지 제 시간에 도착 못해서 기차를 놓치든지 아무 걸림이 없죠. 놓치는 데에 걸림이 있나요? 타는 데에 걸림이 있나요? 마음에서 화가 나는 데에 걸림이 있나요? 뭐 아니면 좋은 마음이 나는 데에 걸림이 있나요?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은 이렇게 아무 걸림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작용이. 작용과 작용이 막는 게 없다, 걸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사무예라는 걸. 일과 일이 걸리는 게 없다. 그냥 그렇게 줘보세요. 저 소리가 나는데 지금 방금 밖에서 빵 하는 소리 들리는데 저 소리가 나는데 무슨 걸림이 있나요? 자기 생각 속에서만 걸림이 많지. 아이 공부 시간에 저런 소리가 큰 소리가 나네. 뭐라든가.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은 서로 아무 걸림이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혀 걸림이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끝도 없는, 끝이 없어요. 이 작용은. 끝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무한한 작용들이 서로가 수많은 작용들이 서로가 하나도 걸림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절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노력해서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된 게 있다면 그거는 내 뜻대로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정말 내 뜻과 똑같이 된 것은 없어요.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모든 작용들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모든 작용들이 그냥 조건에 따라서 전혀 걸림없이 저기 밖에 바람이 살짝 불어서 나뭇잎파리가 살짝 저렇게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고개를 움직이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무한한 작용이 끝없이 저절로 서로 아무런 걸림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물며 전쟁까지도. 근데 우리가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 그는 이제 우리 생각이죠. 근데 굳이 전쟁을 해서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일어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뭐 별별 그 전쟁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지렁이는 열심히 자기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을 것이고, 벌레들도 그럴 것이고, 인간들은 각자 지 생각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온갖 스토리를 쓰면서 고추장을 담고 살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뭐 세상이다, 인생이다, 삶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뭔지, 어떻게,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작용들이에요. 일체가 다. 그죠?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거기에. 거기를 좀 관찰을 해보면 이제 이치를 깨달을 건데, 이치라는 게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을 건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빨간색이 일어났느냐 노란색이 일어났느냐 그거 분별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아이고 빨간색은 싫어 노란색은 좋아, 이거 분별하느라 전체적으로 탁 이렇게 하나로 전체로 볼 줄 아는 눈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작용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컵도 살아있고, 의자도 살아있고, 책상도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고, 자기도 살아있고, 안경도 살아있고, 안 살아있는 게 뭐가 있나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이제 묶음으로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런 것은 생명, 지 혼자 아니면 뭐 이렇게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나, 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뭐 동물, 자기 혼자 못 돌아다니는 건 식물, 이렇게 하나? 뭐 우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나누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나누지 않으면 뭐가 달라요? 우리 개념으로 나누지 않으면 뭐가 달라요? 뭐가? 그런데 이 황벽선사는 도인이니까, 이분의 우리가 완능록을 보면서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 그럼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공양하시고 뭐 움직여서 여기 오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한 대 딱 때리면 아야 왜 때리세요? 이 작용은 관심이 없고, 이제 좀 우리는 아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고 싶어. 아는 척 하려면 이제 이거는 이런 의미야 하고 그럴듯하게 좀 그런 아는 척을 하고 싶어. 그런 선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밖에서 살짝 음악 소리 들리네. 그죠? 저거는 선이 아닌가요? 저거 말고 법문만 법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 속에서 전부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거예요. 왜 깨달은 기연을 보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조음악 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누어 놓은 그 고정관념으로 나누어 놓고 그 계속 알미 돌아가고 있는 거야. 법문 들을 때도 알미 돌아가고 평소에도 항상 알미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흔들흔들 분별심 그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알므로 아까 방금 만성부부님이 밥 먹었습니다 하고 또 웃었죠? 그거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그거를 해석해내고 분석해내고 정리해내고 파악해낼 건데 불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작용이잖아요. 뭐 진짜 작용이 별다른 건가요?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뭐 특별한 경험을 해야 뭐 뚫리는 경험을 해야 그건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작용의 원리는 똑같지. 근간이 똑같지. 이치가 똑같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뭐가 뚫리는 경험은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경험하고 다를 수가 있나요? 구조가 다를 수가 있나요? 그게 우리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게 참 안 되는 거야. 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 점차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그렇지. 엉뚱한 방향 즉 머릿속에 마음속에 알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는 세월이 가면 그것만 더 발달되겠죠? 그 만성법부님 아까 대답하셨는데 거기에서 마음에 어때요? 이거를 자기가 그렇게 지금 살아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 살아있는 작용 완전히 창조잖아요. 어제 일어날 때하고 똑같이 일어났나? 일어날 때 머리로 생각해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어. 일어나. 그 다음 팔을 짚어. 그 다음 눈을 어떻게 떠. 이렇게 했나요? 일어날 때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잠을 자고 일어났지만 일어날 때마다 다 다르지 않았나요? 그거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자기가 그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했나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자세는 일어날 때마다 달라. 항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저절로 창조가 되고 있잖아요. 창조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논문을 써서 발표할 수 있어? 그거 정리해서? 그래봤자 그거는 대략 글로 표현한 거지. 실제 그 작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생각 속에서 법문 듣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해서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부 생각을 하는 작용이잖아. 실제로는 이렇게 역력히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밥도 먹고 저절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뒤돌아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스님 제가요 이렇게 해서 어제는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꿈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해서 또는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마음을 어떻게 했더니 어쨌고 뭐 나로 있으니 뭐 어쨌고 어제 아니면은 뭐 나로 있지 못해서 뭐가 어쩌고 아이고 자꾸 분별에 끄달려 가요 이러 남들이 분별에 끄달려 간다니까 따라하는 거야. 남들이 다 분별에 끄달려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게 자기 말이 아니고 남의 말인 거, 남의 말 따라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좀 못하시겠죠. 뭐 나도 분별에 끄달려 가니까 하는 얘긴데 이러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런 것 같거든. 그래서 뭐 공업 중생 법계성을 관하라. 잘 보라 이 말이잖아요. 잘 봐. 거기에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그거는 무슨 옷을 입고 뭐 어떻게 화장을 하고 뭐 어떤 아침에는 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색깔들이잖아요. 거기 색깔에만 관심이 있어.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색깔이 어떤 색깔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색깔이 순간순간 저절로 쓱쓱 나오는 데에 아무 걸림이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총 천년색으로 끝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뿐인데 그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 안목이라는 것은 그러네 전체로 보면 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공부에서 안목이라는 것은 진짜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안목이라고 하는데 만성법은이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해보세요. 요즘 저도 느끼는 게 예전에 요즘 보면은 이제 발생하는 일들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발생한 거고 이건 잘 발생한 거고 이러면서 큰 일이 발생했으니까 대처해야지 이렇게 그런 부분 그렇게 보다가 지금 점점 볼수록 발생하는 일들에는 뭐 이제 내가 거기에 시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좀 보입니다. 아까 사사무예라고 하실 때 정말 사실 사사무예구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게 양파 껍질이 한 겹 벗겨지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고 이 양파 자체가 원래 있는 게 아니었었네 이렇게 순간 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양파 껍질이 한 겹 벗겨지는 게 아니라 원래 양파가 있다고 생각한 게 내분별심이었구나. 그렇죠? 뭐 좋은 말이 없어요. 좋은 말이. 말하면 전부 생각으로 들으니까. 서울에는 시계가 없나? 저기 있구나. 그래, 제가 많은 말들을 해드리는 것은 뭐 다 나쁜 말이 되고
뭐 이만하면 충분히 다 했지 않아요? 근 1시간 가까이 뭘 했는데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못하고 그 생각 속에서만 있으면 이제 또 이번 기회는 물 건너 간 거지. 조고각하라 그랬죠? 자기 발 밑에 좀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살피지 말고 자기가 딛고 서 있는 발 밑에 관심을 가지라.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자리에 관심을 가지라. 발 밑에, 다리 밑에. 네, 끊임없이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거 말고 법문은 제 법문을 쫙 멋지게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죽은 법회가 되죠.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살려내 보려고 하는 거지. 살려내 보려고. 못 살아나면 말짱 소용이 없으니까. 모양새가 그럴듯한 모양새가 그럴듯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죠. 그죠? 내용이 그럴듯한 뭐 듣고 이해가도 다 되고 그런 법회는 법회가 아니고 그냥 생각 속에서 망상 노름을 하는 거죠. 같이. 그런 법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초집중을 하셔야 되고 법회 때는 지금 저 이야기를 내가 지금 내 수준에 맞으니까 스님이 저렇게 하고 있을 건데 나는 왜 못 알아듣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지금 통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에이,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이해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아니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데 나한테도 하는 법문이겠지.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충분히 나하고 통할 수 있는 법문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실 건데 나는 왜 안 통하지? 도대체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게 뭐지?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이 마음 자세조차 시시콜콜 갖춰 드려야 되나요? 머리로 싹 해석해버리고 싹 해석해버리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분별심에 속는 거다. 안 속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안 속는 게 아니고 분별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별심은 분별을 할 줄 모른다 이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분별이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뒤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뒤돌아본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이라고도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뒤돌아본다. 그거 뭐 0.1초도 안 걸려요. 아주 바로바로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뒤돌아보고 그러니까 뒤돌아본다는 거는 생각해서 대답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자 해서 질문하지 않겠죠. 근데 뭘 물어보면 다 생각으로 대답해. 그거 듣고자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우님 그런 생각을 왜 해요? 라든가 뭐 물으면 그냥 자기 생각을 대답해.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걸 물은 게 아닌데. 뭐 그건 그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아닌가요? 하면 그거는요 하고 또 이제 자기 생각을 설명을 해. 그거 듣고자 묻는 게 아닌데 이거는요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하기 때문에 자꾸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제 법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머리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머리 가지고 하려고만 안 하면 쉽고도 쉬워서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해서 대답할 게 없다. 그래서 이거같이 쉽고 쉬운 게 없다. 끝 0.1만큼도 어려움이 없고 제로다. 제로.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 속에서 탁 대답을 하는 것은 해야 될 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야 될 게 있다고 여기니까. 추구해야 될 게 있다고 여기니까. 얻어야 될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도달해야 될 곳이 있다고 여기니까. 수행해서 마음 공부해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생각 속에서 대답하고 아니면 대답조차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 속에서 대답 안 하면 살아있는 대답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순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생각이 싹 돌아가서 또 대답을 해.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맞고 틀린 게 있잖아,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없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그거를 받아낼 자신도 없어. 그거는 그냥 반응일 뿐인데 그걸 갖고 자기가 또 막 해석할 거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말할 자신도 없고 말을 안 할 자신도 없고 말을 했을 때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왔는가 그거를 받아낼 자신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말한 게 틀린 게 돼서 저쪽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그거를 자기가 또 막 해석할 거거든. 어머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니까 그거 받아낼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속에서만 수많은 말을 하고. 그게 완전 생각에 파묻혀 있다는 증거잖아요.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말하고 그것도 똑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서 말하는 것 해서도 그것도 분별심 속에 있다는 건 똑같아요. 밖에서 오는 어떤 피드백을 자신 없잖아요. 그걸 다 거기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탁 분별해서 해석해 버릴 거니까 좋게 저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자기 혼자 잘못 알아듣고 막 좋다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기분이 좋고 저쪽에서는 좋게 얘기했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잘못 해석하면 기분 나쁜 내용으로 잘못 해석하면 자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올까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나한테 좋은 반응 해주면 좋아하고 싫은 반응 해주면 싫어하고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오는 대로 다 작용이 일어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랬다 저랬다 맞다 틀리다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그놈의 생각 속에서 즉 분별 판단 속에서 그렇게 쫄아가지고 자기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끝없이 분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앞에서는 아니에요 스님 해놓고 뒤에 가서는 전부 딴 말들 하겠죠. 그게 원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 야 너야 어떻다 좋게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는 말은 그렇게 해줬지만 사실은 어떻더라. 이제 서로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비위 맞추고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그게 재밌죠. 그러고 사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해서 불안하니까 같이 모임 있는 자리에서 화장실도 가면 안 된다면서요. 화장실 가면
자기 흉볼 거니까. 얼마나 불안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아무리 그게 우스갯소리라도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면 그거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일어나는 반응에 불과한데 자기 생각으로 확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그냥 일어나는 작용일 뿐인데 내가 이걸 컵을 들었다가 내려도 그냥 일어난 작용일 뿐이죠. 근데 여기다가 의미를 붙여서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소설을 쓰고 살잖아요.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 뿐이고 뭐 예를 들어 졸린다. 그럼 그냥 졸릴 뿐이고 근데 내가 졸릴 때 예를 들어서 졸릴 때 옆에서 누가 이렇게 툭 치면 나 존다고 저 사람이 안 좋게 보나?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게 본다 칩시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봐주면 또 정신이 없어. 좋아가지고. 그 무슨 3살짜리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 자기 평을 좋게 해주면 막 좋아서. 참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러면 남들이 그러고 사니까 또 다 따라가서 그러잖아요. 다 따라 하잖아요. 따라. 그죠? 자기도 모르게 다 따라 하잖아요. 이 속에서 왔다 갔다 안 하면 뭐예요? 그냥 언제나 그게 깔끔하잖아요. 들면 들어서 깔끔하고 내리면 내려서 깔끔. 이거밖에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깔끔하지 여기에 뭐가 군더더기가 있고 복잡해요. 각자의 생각 속에서만 복잡하지. 이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잘했다, 못했다 있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 좀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안 좋은 행동을 했다. 근데 다시 뒤돌아보면 그때 시간을 다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더니 이렇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겠구나 하고 바꾸면 돼. 그걸 원한다면. 바꾸길 원한다면. 그런데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 그냥 그렇게 해서 남들이 어떻게 봤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나와요. 그게 점점 더 세지거든요. 그럴수록. 네.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할수록 속에서는 더 세져요. 겉으로는 억지로 참고 한두 번 바꿀지 몰라도 속에서는 더 세져요. 그러면은 억지로 참고 겉의 행동만 바꾸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죠. 근원적으로 아예 밑둥이 빠져버려야 돼요. 밑둥이. 다 생각이지 별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 작용하고 이거하고. 그냥 생각 속에서 하면은 저 스님 무슨 법문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머리로 뭘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생각 속에서 자기식으로 파악을 해내려고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작용하고 이 마음 일어나는 그 작용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스님 그 컵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 어떻게 같아요?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다른 거지. 자기 머릿속에서. 얘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무시해? 네가 인간이라고? 그러겠지. 생각이 있다면. 아니 얘도 생각한다면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 뭐가. 그냥 항상 너무나 그 깔끔하잖아요. 똑똑 그냥 깔끔. 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아 있는 것도 없고 이전 것도 없고 이후 것도 없고 지금 것도 없고 너무너무 깔끔하게 그냥 일어날 작용들이 일어날 뿐. 왜 일어날 작용들이 일어나느냐? 그 상황의 조건에서 그 작용이 나온다는 것은 완벽한 조건이라야 그 작용이 나오잖아요. 나 일어서야지 생각 99% 했는데 1%는 안 일어서야지 하면 안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딱 100% 갖춰져서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모든 일들은, 모든 마음들은.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어도 걸림이 있던가요? 내가 너무 많은 마음을 먹었네. 그랬더니 막 이만큼 쌓여 있어서 막 걸리네. 그런 거 있어요. 끝도 없이 마음을 먹어도 걸리지도 않잖아. 그 수많은 마음들이 흔적도 없다. 흔적도.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 이 말이. 흔적도 없다.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신통묘용으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신통묘용을 부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자기라는 상을 또 생각하게 돼. 그냥 신통묘용이잖아요. 모든 게 한번 보세요. 끝도 없는 생각을 하는데 어쩜 그게 그렇게 흔적도 없을 수가 있어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타났으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흔적이 없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애초에 흔적이 있는가. 살아온 흔적이 있는가. 애초에 흔적이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애초에 흔적조차 나타난 적조차가 없잖아요. 안 나타났으니 없어질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 없어. 그런데 욕심이 나타났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닦아서 없애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수행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야. 원래 이치가 나타난 것이라면 자기가 닦아서 없앨 수는 없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나타났죠. 조건에 따라. 그러면 사라지는 것도 조건에 따라 저절로 사라지겠죠. 똑같겠죠. 나타나는 원리나 사라지는 원리나. 근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사라질 것도 없는데 나타났다고 여기고 게다가 그거를 자기가 바꾸거나 없애려고 해. 자기가 뭐라고? 자기라는 것은 허상인데 허상. 자기라고 여기고 있는 고정관념 덩어리일 뿐인데 그 고정관념 덩어리가 무엇을 없애겠다는 거야. 근데 이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게 참 진짜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것처럼요. 완전히 푹 배어가지고 그게 고정관념 같지가 않고 너무너무 리얼한 거예요. 고정관념 같지가 않고 그게 스르르 녹아버리는 게 그거를 공부하는 거라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계속 법문 같으면 법문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는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게 되잖아요. 거꾸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가 나오겠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계속 열심히 오래오래 가면 언젠가는 목적지가 나와요? 가면 간만큼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는 이 전부 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되겠죠. 지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 자기 자리조차 빠져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열심히 가. 열심히 가다 보면은 나오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처음 본문 듣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공부 시작했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별로 기분들이 안 좋아해. 나를 뭘로 보고 스님이 나 그래도 공부 좀 했는데 그러면 이게 빨리 돌아와서 빨리 원점이 되어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 누구나가 다. 근데 그놈을 또 했다고 여기는 거면 어디만큼 가서 나 여기 있다 이거지. 이거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싫어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나 이만큼 돼 있는데. 스님이 나를 잘 몰라서 그치. 스님이 내가 공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를 또 어떻게 얼만큼 됐는지 스님이 뭐 소상하게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라고 여긴단 말이야. 모르면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했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법문 듣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안 되고 이 우리가 하는 공부는 들은 법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법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과 아무 상관없다는 법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온 법문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게 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빵점이잖아. 그러면 제로잖아. 요걸 못 견뎌. 제로를 못 견딘다고. 그러니까 1만큼, 2만큼, 10만큼, 20만큼, 50만큼, 100만큼 진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제로를 견디지를 못해서 제로일 때에 이제 진리로 돌아오는 건데 제로. 마음이 제로일 때. 마음이 제로일 때에 그때서야 원래 있었던 원래 있었던도 아니지 뭐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원래의 그대로가 그때서야 정견이 되는데 그때서야 제발 좀 원점으로 돌아와야. 그래서 법문도 항상 지금 처음 듣는 마음으로 저 스님 누구야 하는 것처럼 저 스님 무슨 얘기를 해? 근데 이런 마음으로 안 듣대요. 난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뭐 스님 법문을 뭐 많이 들었고 전부 그렇게 자기 알무로 축적시켜서 누적시켜서 그 속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왜? 법문은 여기도 보세요. 오늘 한 이 헌등록에도 이런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왕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왕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은 본인이 그때까지 공부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화삭갓을 쓰고는 나가버렸다.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식으로라면 그때까지 공부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축적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법을 뭐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야? 참 허무하고 허탈하게 나가버렸다. 삿갓을 쓰고는 큰 삿갓을 쓰고는 나가버렸다. 여기에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느낌이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뭐가 뭐 그런 느낌이라도 없으세요?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나가버렸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뭐라도 서로 있어야지. 근데 나가버리잖아. 여기서 더 말을 보태면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나빠요. 나가버리잖아.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궁금함이 돼야지. 나가버렸다.
앞에 내용은 볼 것도 없어요. 나가버려. 그렇다고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뭐 이래서 나가버렸구나. 이러면 그건 순 자기 망상이고 아르말이다 이거요. 나가버렸다. 뭔가 좀 뭔가 좀 서늘한데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속에서 궁금한 거야. 나갔다? 나가면 벌써 뭐 더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야? 왜 나가버려? 이게 궁금하기라도 해야 된다. 지금 벗어나지 못했다면 궁금하기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이 이 공부를 처음 하든 많이 했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누구나가 이거는 쓱 궁금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하면 그게 체득이 되게 돼 있다. 누구나가 다. 안 궁금하니까 체득은 안 되고 자꾸 머리로만 공부한다 이거. 네. 일부 완능록법회는 여기서 마치고 20분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